기술 분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술 분석은 지표마다 매수, 매도 같은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처음 투자하는 경우 캔들, 이동 평균성, 거래량, 패턴, 보조 지표 등을 살펴보고 무작정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경우도 초기에 투자에 주가가 바닥에서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 주가가 추세 전환으로 계속 상승할 줄 알고 서둘러서 매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이후 며칠 동안 음봉 캔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주가가 바로 옆으로 행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장대 양봉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술적 분석은 단편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는 호라님의 짝과 같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차트에서 똑같은 매매 신호를 주는 경우라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더 높은 확률을 높이려고 각자의 지표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본 결과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굳이 원인을 찾아보면 국내 시장의 성장이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의 효율도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이나 개별 기업의 주가가 장기간 우상향해야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 2009년부터 2010년, 2017년도도 같은 경우 전체 시장이 크게 급등하여 주식 시장이 큰 지식이 없는 투자자도 기술적 분석의 지식이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었던 투자자는 그 이후 대부분 수익을 반납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기, 절대 기법 같은 말에 현혹되어 일부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만든 매매 기법이 절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큰 금액을 지출하고 구입하거나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기술 능력이나 성향 그리고 시장에 받쳐주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매매 기법 그 자체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얘기하면 좋은 말씀은 알겠고요. 진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기술 분석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는 몇 분봉 하면 매매하는 것이냐는 식이죠.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분봉 차트를 이용하는 기준을 딱 하나입니다. 새롭게 관심이 가는 종목의 경우 금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전부입니다. 분봉 차트나 다른 기술적 분석의 지금처럼 호란이면 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매매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지표의 매매 신호가 나와도 사용하는 사람이 심리가 방해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크게 급락하여 매수해야 할 시점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까봐 매수를 주저하거나 과열권에서 주가가 급등할 것 같아 매도를 주저하게 됩니다. 매도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각기 다른 투자 방법으로 사용하는 투자자들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질문의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가치 투자를 하던 기술 투자를 하던 투자자는 성향도 다르고 원금 크기도 다르고 투자의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주가를 쫓아 매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장이 급등하는 경우 언론에서 고수익에 관한 기사가 자주 노출되면 이에 동조하여 투자자가 나타나 최근 이슈가 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건 검색이나 이슈되는 종목 중 급등하는 종목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매수할 때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현재가 창을 이용하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현재가 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호가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매수 매도의 물량 변화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없다며
관망만 하다가 매도 물량이 잠잠해지면 의미 있는 큰 매도 물량을 매수세에 급하게 들어와 빠르게 소화시키면 어때? 이때가 매수 타임이다. 라며 순간 용기를 내어 매수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뇌동매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순간 쫓아가서 매수하는 결과는 좋지 않은 이유는 국내 시장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 올라가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마주의, 급등주의의 경우에는 당일 변동이 상당하므로 고점에 잘못 몰리면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뻗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가 조정을 할 때마다 분할 매수 방법과 국내 증시 특징이 박스권이므로 어떤 이유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전 시장의 주도주가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 당일 인기 종목을 충동적으로 매수하고 싶을 때는 자제하고 순간 주가가 크게 급락했을 때 매수하는 연습을 하면 매수를 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자연스럽게 매도도 점점 잘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고 나면 수익이 나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큽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를 하고 나면 수익이 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큽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뇌동매매를 하다 보면 단기간에 손실이 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뇌동매매는 매우 충분한 분석이 없이 쫓아가서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나 손절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수 이후 주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승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바로 급락하고 또 급락하게 된다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손절매가 아닌 재차 상승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매수 이전에 추종 매수세가 많아서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것을 머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추종 매수가 돌아와 주가가 상승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주가가 고점과 또는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추종 매수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순간 반등도 나오기도 합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때 손절매하면 되는데 버티고 추종 매수세를 믿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추종 매수세도 줄어들고 주가가 점점 시들해지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가격과 매물대가 무너지게 되면 투매가 나와 급속히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뇌동매매가 손해를 경험해본 투자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오랜 시간 주가가 내려가면 원금의 손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반등하겠지, 의미 있는 가격 또는 매물대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뇌동매매의 손실 과정을 간략하게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동매수, 매도, 손절의 부채, 버티기 또는 물타기, 심리적 지지, 가격대 또는 매물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투매 때 매도. 본인이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잘 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충분한 분석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결과는 전체 시장과 종목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매수하고 나니 얼마 못 가서 주가가 줄줄이 흘렀습니다.
이래서는 수익은커녕 원금도 깡통 갈 것 같아 당일 주가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지점에 종목을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깨닫지 않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시장에서 경험한 것은 거의 없거나 단순한 깨달음 하나 정도는 남더라고요. 이쯤 되니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시장에서 경험한 것은 거의 없으나 단순한 깨달음 하나 정도는 남더라고요. 거래량이 많고 변동폭이 큰 종목이 상승할 때 따라가서 매수하면 손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점에 매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변동폭이 큰 종목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급락하면 현재가 창에서 바라보는 저의 심리가 점점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매도세가 거칠게 나오면서 매수 물량이 무자비하게 깨트리는 것을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지라는 다짐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매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제일 불안정해지는 시점이 지나면 주가는 위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주가가 단기 바닥에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여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두어 달 정도 고생했어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 매도세의 거친 포효를 계속 지켜보니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금방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방 경직으로 만들어도 매수세와 매수세의 공방세가 거세요. 눈이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급락하면 하방 경직 구간에서 갭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매수가 어려운 원인이었습니다. 하방 경직적 구간을 매수하는데 마치 재차 급락이 나오기라도 하면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매수 적기에 매수했는데 매수 체계가 안 돼요. 주가가 급락하면 하고 지켜보다가 다시 예전처럼 주가가 고정 부근으로 잘 되겠지 하며 눈을 질끈 감고 매수하여 손실을 봤습니다. 대부분 이런 원인이었는데 그래도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시장과 주도주의 급락하는 시절이라 저도 급락주에 스캘핑을 했습니다. 이후 전체 시장과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던 시절이라 자연스럽게 상승 눌림목에서 눌림목 스캘핑을 익히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눌림목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눌림목 매매의 경우에